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어제 올려드렸어야 될 심리학 공부방 오늘 뒤늦게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입니다. 어제 메타버스 작업을 좀 하다가요, 너무 피곤해서 영상을 못 찍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주제, 위기를 잘 극복하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이렇게 빨리 헤쳐나오고, 또 위기를 헤쳐나올 때 오히려 더 성장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한번 떨어지게 되면은 정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정말 그렇게 그리고 또 무슨 그 누군가의 도움이 사람이면 다행인데, 뭐 부처님, 하느님, 아니면 뭐 무슨 무속인들 찾아가면서 이렇게 누군가한테 기대하는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그냥 떨어진 다음에 그 밑바닥에서 계속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찰한 7가지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게요. 위기를 극복하고 사랑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요. 자, 첫 번째, 지금 여기에 집중한다. 심리학자 펄스가 이야기한 게슈탈트 상담 기법에서 강조한 이론이죠. 경험과 통합. 그냥 현실을 긍정하면 됩니다. 인정하면 되고요. 우리가 망했거나 실패했거나 위기일 때는 현실을 외면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현실을 일단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긍정을 찾으세요. 우리가 대부분 심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현실을 안 보고요, 과거를 보거나 미래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과거에 집착하면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더 잘해줬으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지금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됩니다. 무의식적으로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안 나오죠.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완전히 실패한 게 되니까요. 또 미래를 이야기한다. 내가 1,000억을 벌 거야. 내가 5,000억을 벌 거야. 그러면서 술 먹고 있고 그러면서 넷플릭스 봅니다. 자, 좋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현실을 긍정하지 않은 이 미래는 결국은 망상이고요. 그것을 계속 타인들한테 강요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사기꾼일 겁니다. 누군가의 돈, 누군가의 능력을 그 거짓말을 통해서 뺏어 와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진짜로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은 현실을 인정한다. 그리고 현실, 그 잔혹하고 냉정하고 초라한 그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긍정을 찾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은 것들을, 우리가 전쟁에서 실패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참혹하죠. 땅도 뺏기고 병사들은 다 죽고요. 무기들마저, 식량마저 없어요. 그래도 내가 그 전쟁터를 가야죠. 가서 남은 무기와 남은 식량과 남은 병사들을 끌어 모아야죠. 그리고 다시 인정하고 긍정해야죠. 이걸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근데 그것을 외면하고 전의 전쟁에서 내가 어땠고 미래의 전쟁에서 어떨 거고 내가 황제가 되면 어떨 것이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경험한 성공하는 사람,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집중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의 대부분 보면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은 자기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원래 그냥 조건화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괴로워합니다. 부모 고민하죠. 자식 고민하죠. 와이프, 남편 고민하죠. 나라 고민하죠. 이게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한테 집중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은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 실패하고 주저앉고 허우적거리시는 분들을 보면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고 자기 자신은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남 탓하게 되죠. 자기가 변해야 될 시간에 남 탓을 하면서 자기를 계속 위로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면 너무 허망하고 너무 자기 자신이 한심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아셨죠? 두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마인드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자 캐롤 드웩이 주장한 이론입니다. 인간은 존재에 대한 두 가지 믿음이 있대요. 하나는 고정형 사고방식과 또 하나는 성장형 사고방식이요. 그래서 고정형 사고방식은 실패를 결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성장형 사고방식은 실패를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가 달라지겠죠. 맞죠? 네, 그래서 진정으로 이렇게 성공하고 다시 위기를 극복하신 분들을 보면 실패에 대해서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할 뿐이죠. 예, 좀 바빠진 것 뿐이지 그것으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 결과가 아니니까요. 자,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고3 수험생이 모의고사 못 봤다고 죽겠다고 그러는 거 너무 한심하지 않아요? 과정이고 결과잖아요. 그러면 조금 바빠지겠죠? 공부 조금 덜 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공부한 거랑 다르게 나왔으니까 불편하고 조금 바빠지는 거 맞죠? 공부 더 해야 되니까요. 이게 성장형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본 바로 이야기하자면 위기를 극복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의미를 잘 찾는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 내가 꼭 살아야 될 이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고 짧은, 단순하고 강력한 의미를 잘 부여합니다. 니체가 이야기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서도 견딜 수 있다. 자, 니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사실은 동력이 됩니다. 심리적 동력이요. 아, 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어떤 소명,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의미와 의미가 충돌합니다. 그러면 대단히 피곤하고 쓸데없는 이 번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미는 위기일수록요, 강력하고 힘든 위기일수록 의미는 아주 단순한 걸로, 그리고 그 강력하고 단순한 의미를 끝까지 밀어붙이셔야 합니다. 내가 딸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돼, 딸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 좀 해야 돼, 운동해야 돼. 그러면 그냥 딸이 사고치고 딸이 괴롭히고 뭐 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의미를 버리시면 안 돼요. 그냥 꾸준히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엔요, 다섯 번째, 이 위기를 극복하신 분들은 이 환경 설정을 잘하더라고요. 인간이 환경의 동물입니다. 예, 뭐 우리 이제 동양에서 뭐 맹자가 3번을 이사를 갔다는 얘기하기도 있고요. 그죠? 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뭐 공부를 한다, 일을 한다, 아니면은 뭔가 변화를 깨야겠다라고 하면 그것에 맞는 환경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아마 위기 상황이거나 아니면 실패한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환경 설정하는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을 써야 되는 것들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역으로 환경에 시간도 개념을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자기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든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거는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힘들다. 근데 돈을 벌어야 된다.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내세요. 그 시간만이라도. 그래서 그 시간에 뭐 새벽에 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좋고, 새벽에 공부를 하셔도 좋고, 새벽에 운동을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환경을 설정하는 것 좋습니다. 이 환경을 설정한다는 건 어떤 그 리듬을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어떤 환경에서 주어지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이렇게 그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좋죠. 정말 실질적인 환경들이요. 근데 그게 어렵다면 시간, 그래서 그 리듬감이라도 만들어 주시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6번째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비교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망하고 위기에 빠졌을 땐 어때요? 인정받을 것이 없죠. 비난받거나 아니면은 비아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비교하면 초라해지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해보면 돈이 사라지고 지위가 사라지고 이런 것보다 실패로 인한, 위기로 인한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차, 그러니까 2차적으로 상처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업이 망했다. 그래서 몇몇 직원들 밖에 안 남았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더 막 집중합니다. 막 그 집착하고요. 근데 그 사람들도 회사가 어려우니까 한둘씩 떠나요. 그 상처 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홀로 조용히 몰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은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아셨죠? 자, 그래서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게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 중에 6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요. 7번째는요. 건강관리를 잘한다 입니다. 실제로 내담자들 중에서 보면 위기를 극복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신체적으로 건강해요. 그리고 아주 안정된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고 주무시는 시간에 주무시고 또 운동할 시간에 운동하고 일할 시간에 일하고. 예, 물론 이슈들이 생기면 그거에 대응하느냐고 조금 정신이 없고 마음이 좀 힘들기도 하겠지만 이 기본적으로 몸을 잘 관리합니다. 행복 연구가 조지 베일런트가 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7가지를 제시했는데 실질적으로는 4가지가 다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금연, 금주, 운동, 알맞은 체중.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조지 베일런트가 이야기한 행복의 조건, 그러면 지금 현재 건강한 몸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7가지 중에 4가지, 그러면 7분의 4를 우리는 벌써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꼭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습관화시키고 안정적으로 수면을 하시고 그다음에 건강한 식생활 이런 걸 가지셔야죠. 그래서 이게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지면 죄송합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몸을 괴롭힙니다. 근데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해내는 그 결심,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마음가짐, 결심이잖아요.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 결심을 담아내는 것, 그릇은 결국 몸이고요. 그리고 그 몸은 결심을 또 실행해낼 수 있는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몸을 떠난 결심은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리고 몸을 떠난 행복, 몸을 떠난 사랑, 몸을 떠난
성공 이런 거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가지는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이 건강관리 놓치지 않고 하셔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회도 내가 만드는 겁니다. 네, 신이 주시거나 타인이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셨죠? 요즘 들어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위기에 빠져 있고 실패에 빠져 있고 그리고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면이 있는데 저는 상담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좋은 예들을 좀 많이 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7가지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물론 마지막 그 건강관리 부분, 그 금연, 금주, 운동, 알맞은 체중, 요거는 좀 못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그거 지켜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위기의 시기 그리고 이 혼란의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주제는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네, 제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고민이 있으시면 060-700-4579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품격 있는 상담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